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일어나셔야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혀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혹시 요즘 매일 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 이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드니까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전립선 문제인가?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오늘 4번째, 5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내용입니다. 이 2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저녁에 물을 줄여도 밤에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잠깐 안심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한두 번 화장실을 가는 것, 60대 이상에서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얀뇨증 또는 야간뇨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약 절반 이상이 이 증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이런 상황인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2번 이상 깨신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낮 동안 피로감이 쌓이고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거나 포기하는 것보다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60대 이후에 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날까요? 이유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방광의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방광 근육의 힘도 달라집니다. 또 신장이 밤에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패턴도 달라지고 몸 안에서 수분이 분배되는 방식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녁 시간대의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원인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료를 어떤 시간에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카페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커피, 녹차, 홍차, 심지어 일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이뇨작용이란 소변이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셨다면 그 카페인이 밤까지 몸 안에 남아서 밤사이 소변 생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 안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소량의 맥주나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알코올도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밤에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특히 자기 2시간 전 이내에 많은 양의 수분을 드신다면 그 수분이 방광에 도달하는 시간이 밤과 겹칠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저녁에 뭘 마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이 있다면 첫 번째 이유가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인데 특정 날만 2번, 3번 깬다면 그날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떠올려 보세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 2시 이전에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커피 한 잔을 꼭 드시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여보세요. 목이 마를 때는 아주 소량만 드시고 자기 직전에 큰 컵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때 국물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그
그것도 수분 섭취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국, 찌개, 탕 종류는 생각보다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자기 2시간 전 이후에도 수분 섭취를 줄였는데 밤에 화장실을 여전히 자주 가신다면 수분 외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머지 4가지 이유 중 하나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수분과 카페인 섭취 습관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데도 밤에 자꾸 깨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게 화장실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근본 원인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수면의 질 저하와 수면 패턴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항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잠을 자는 동안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호르몬이 신장에게 지금은 주무시는 시간이니 소변을 덜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밤새도록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2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이 항인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밤에도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수면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 즉 숙면 단계가 줄어들고 얕은 잠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얕은 잠 상태에서는 방광이 조금만 차도 뇌가 신호를 받아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상당히 꽉 차도 깊은 잠 덕분에 그냥 주무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차도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낮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다리가 부어있는 분들은 밤에 누웠을 때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낮에 다리가 부으셨다가 밤에 누우면 붓기가 빠지는 분들,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다가 자주 뒤척이고 꿈을 자주 꾼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낮에 다리가 유독 많이 붓는다면 이것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낮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누워 계시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수분이 미리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밤에 누웠을 때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 자체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것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자기 전 실내 온도를 너무 덥지 않게 유지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이 심하게 떨어지고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된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항긴뇨, 호르몬 분비가 줄고 방광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서 내가 잠을 너무 얕게 자는 게 문제였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셔야 올바르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방광의 노화와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도 나이가 듭니다. 우리 몸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방광도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방광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의 소변이 400에서 600ml 정도 찰 때까지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방광 근육의 탄력이 변하고
200에서 300ml만 차도 요일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밤에 방광이 조금만 차도 자꾸 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과민성 방광이라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이란 방광이 실제로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는 강한 느낌이 드는 상태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소변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도 요의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것이 과민성 방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방광 조직이 변하면서 이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변화와 함께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 갑자기 강하게 오고 참기 어려운 경험이 자주 있다면 과민성 방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량이 매번 많지 않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방광 훈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잠깐 참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15분씩 조금씩 참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이 점점 더 많은 양에 익숙해지고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 방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5초 동안 조였다가 5초 동안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10번씩 반복해보세요. 앉아서도 누워서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셋째,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운 음식, 탄산음료, 인공 감미료 같은 음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방광 훈련을 해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지 않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요의가 매우 심하게 온다면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민성 방광은 생활 습관 개선 외에도 필요하면 약물 치료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고 과민해지면 밤에 조금만 소변이 차도 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세 가지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게 다 조금씩 해당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쳐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을 못하시는 내용입니다. 설마 그것 때문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원인이 해결되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혈당 조절 문제입니다. 당뇨 또는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당뇨가 없으니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은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조금 높은 분들, 즉 당뇨 전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혈액 속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 소변으로 내보내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을 통해 많은 양의 수분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혈당이 오르는 분들은 밤 동안 이 소변 생성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왜 이 문제가 더 생기기 쉬울까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작용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량도 줄고 근육량도 줄면서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과거보다 더 높게 오르거나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서 동시에 물을 매우 자주 많이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혈당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체중이 이유 없이 줄었다거나 자주 피로하고 무기력하거나 상처가 예전보다 잘 낫지 않는다면 이것도 혈당과 연관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들을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 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이 오른 상태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10분에서 15분 하는 것이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라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저녁 식사에서 흰쌀밥, 흰빵, 단 음식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나 단백질 식품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문제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복 혈당 검사와 식후 혈당 검사로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식이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소변을 통해 혈당을 내보내려 하고 그 결과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이 5번째 이유는 남성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목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5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웠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5번째 이유는 전립선 비대와 골반 근육 약화입니다. 남성분들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호두 크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 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가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까요?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과 연결된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 흐름이 좁아지고 소변을 볼 때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일부 남게 됩니다.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아 있으니 조금만 더 소변이 만들어져도 금방 방광이 차는 느낌이 들고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밤에도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는 60대 이상 남성에게서 매우 흔합니다. 60대 남성의 약 50% 이상, 7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성분들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얇아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충분히 지지하는 힘이 줄어들고 방광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밤에 방광 조절이 더 어려워지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거나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다 본 것 같은데도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전립선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갑자기 요의가 강하게 오거나 재채기나 웃을 때 소변이 약간 새는 경험이 있다면 골반 근육 약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토마토, 호박씨, 두부 같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여성분들은 앞서 3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린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 조절 능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성, 여성 모두 오랫동안 소변을 억지로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적절한 시간 내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소변 줄기가 많이 약해졌거나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자주 가신다면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립선 관련 문제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방광 조절이 너무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비대와 골반 근육 약화, 이 2가지가 방광의 기능을 변화시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5번째 원인입니다. 자, 오늘은 60대 이후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카페인, 알코올, 취침, 전 과도한 수분이 밤에 소변 생성을 늘립니다.
두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항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방광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방광의 노화와 과민성 방광입니다. 방광 용량이 줄고 과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는 혈당 조절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소변으로 혈당을 내보내면서 밤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전립선 비대와 골반 근육 약화입니다. 방광을 지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밤에 자꾸 깨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는 분도 있고 두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떠올리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원인을 하나씩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면 생활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마지막 한 가지 생활 팁은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녁 루틴 3가지입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대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보리차나 국화차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후 혈당을 낮추고 다리의 고인 수분이 미리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만약 목이 마르다면 아주 소량의 물만 드세요. 이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갑자기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인지, 2번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6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